이슈가 뭐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저희 프로그램 제목 아세요? 이슈 앤 피플. 네,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이슈가 뭐니가 제 거라. 그렇군요. 네. 네, 이슈 앤 피플입니다. 네. 자, 이거 건강하든 뭐 그렇지 않든 이제 장수하는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남은 인생 노후에 대한 불안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이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63세가 채 되지 않는다는데,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몇 년, 한 2, 3년은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데 예. 쉬운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월급으로 살아가던 직장인들한테 가장 큰 고민은 숙제는 월급 없는 삶. 거의 빙하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맞아. 월급이 사라지고 났을 때 삶을 생각하기가 좀 두렵잖아요. 솔직히 네, 예. 큰 벽처럼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할까? 그 소득 공백기, 뭐 소득 감소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 네네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제 연금 중요하다 하면서 가입하면 글쎄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하죠. 뭐. 이게 진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시 시대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던 원시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내일 먹을 거리, 모레 먹을 거리는 걱정해도 65세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고 하고, 그다음 또 어떤 이야기도 하냐 그러면 결정을 잘 못 내는 결정장애들 있죠. 예, 네. 뭐가 더 좋은지 모르는지 맨날 고민만 하는 사람들. 네네. 이걸 두고 이제 14세기 프랑스 철학자인데 브리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나귀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었어요. 네. 뭐냐면 당나귀한테요 건초 더미를 주고 물 바게트를 하나 주면 네. 우리가 뭐 건초 먹고 물 먹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당나귀가 그렇게 줬더니 굶어 죽었대요. 왜요? 건초부터 먹을까 물부터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네. 대부분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라 그러면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고민하다가 네.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정작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군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은 사실 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 해보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크게 보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네네. 뭐 국민연금 같이 국가에서 이제 가입을 약간 강제하는 게 네네. 공적연금, 스스로 가입하는 걸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사적연금 또 보면은 회사에서 가입하게 되는 퇴직연금이 있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네. 있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가 네. 하면 네네. 저쪽 보면 지금 한창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는 비과세 상품으로 얻는 연금보험이라는 또 상품들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도 다르고 가입 방법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헷갈리시는 네. 거라서 하실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에 어떤 게 있는지 본인과 배우자 걸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털창에서 그냥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통합연금 포털. 거기 들어가서 자기 인적사항 넣고 조회를 해보시면 현재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할 것 없이 퇴직연금 할 것 없이 다 조회가 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 초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치트키 같은 게 있습니까? 수익도 잡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좀 일단 받고 싶은데. 1월이면은 제일 좋은 게 1월이 좋은 건 뭐냐면 뭔가 결심하고 행동하기에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처음부터 이제 헬스클럽 막 올해 또 다니기 시작한 사람 사람들 많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좀 피해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1월은 결심하는 달인데 이때 네. 결심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의 노후자금 주머니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이때 만들 때는 중요한 거는 세제 혜택이 좀 있는 것들을 가입하는 게 좋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자기 저축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이제 저축 금액에 대해서 한 13.2% 또는 16.5% 정도 되니까 뭐 900만 원 저축하시면 연말정산 때 한 148만 원 또는 한 118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적지 않은 혜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자금을 적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저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슈가 뭐니 오늘 상담 사연이 도착해 있어서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역한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직장 생활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후 설계를 같이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개인연금을 시작했는데요. 친구는 35살부터 매월 50만 원을 20년간, 저는 45부터 매월 50만 원을 10년간 개인연금에 납입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연간 6%의 수익률로 운영했는데요. 이러던 저희가 올해로 어느덧 60세가 돼서 이제는 연금을 탈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두 사람이 계좌를 열어보니 친구 계좌에는 3억 5천만, 제 계좌엔 1억 3천만이 들어있었는데요.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저희는 원금만 따지면 차이는 6천만 원에 불과한데요. 연금 운용자 말로는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로 무려 2억 원 넘게 액수가 벌어졌다고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에 따라 친구는 90세까지 매달 143만 원을 받고 저는 월 51만 원 정도에 그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 박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게요. 네, 우리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상무님이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때 보시니까 이제 제가 일단 말씀하신 것도 간단히 빨리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친구랑 본인이 똑같이 한 연평균 6%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친구분이 만약에 6% 연평균 수익을 냈으면 한 2억 2,600만 원 정도 네. 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8,123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많이 네. 있잖아요. 네. 수익률이 다르다는 건데 아, 말씀하신 대로 매달 50만 원씩 20년간 적립해서 네. 3억 5천만 원을 만드셨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한 9.78% 정도 됩니다. 다르군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 50만 원씩 10년간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만들었잖아요. 네네. 네. 이분은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내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금액은 작지만 오히려 친구보다 수익은 잘 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좀 위안을 조금 받으실 네. 필요가 있고. 근데 네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냐? 네. 그건 투자 기간 때문에 그렇죠. 기간 10년 네, 10년 차이가 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복리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복리 효과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률. 당연히 수익률이 크면은 복리 효과가 기간이 굴러가서 커집니다. 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네. 미치는 거는 기간의 효과입니다. 기간. 투자 기간.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 함수 같은 거 그려보면 처음엔 조금씩 증가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한 15년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한 10년 정도 했고 친구분은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것들은 조금 더 작게 하고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일찍 투자하고 시작하시는 분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게 노후 준비라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빨리 됩니다. 하는 분들은 몇 살 정도부터 시작해요? 뭐 빨리 하면 좋긴 하지만 솔직히 또 입사하자마자 노후 준비하라 그러면 좀 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입사했을 때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익히시고요. 40살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노후자금 주머니를 따로 만드셔서 네.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대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노후자금 주머니를 일찌감치 만들어 놓으면 복리효과는 그만큼 훨씬 크게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 두 분 사례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좋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요즘부터 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배당 성장 ETF
투자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배당 성장 ETF라는 거는 이제 펀드, 이 ETF는 이제 펀드를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가입해 놓고 거래하기가 좀 불편한데 이거는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되게 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배당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매매 차익도 있지만 주식에서 주는 배당금 있잖아요. 이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성장한다는 말은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네. 주식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배당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은 회사의 경영 상태가 되게 좋다라는 그렇게 말이니까 그런 의미죠. 네. 상승도 추구, 주가 상승분도 추구하면서 꾸준한 배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건 뭐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연령별로 포트폴리오의 황금 비율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다 쫓아갈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자기 성향을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성향. 사람은 뭐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거보단 좀 수익이 더 났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봐서 나는 이 정기예금보다 수익은 잘 내고 싶은데 내가 투자할 시간이나 역량이나 뭐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이 충분하냐. 뭐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정하게 자산을 배분해서 운영해주는 펀드나 투자 상품들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때 이제 얼마만큼 적정하냐 네.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노벨 경제학을 상을 받으셨던 네. 마코이츠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자기의 퇴직연금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냐는 질문에 주식의 반, 채권의 반. 주식. 이제 너무 심플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네네. 물어봤더니 그냥 네. 주식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 소외되는 것도 싫고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 내 자산이 전부 거기 있는 것도 싫다. 대신 5대5로 나누는 대신 시장이 변동되면 그 비율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정기적으로 그거를 리밸런싱 조정해 주는 거예요. 비중을 맞춰주는 거. 그것들을 개인이 하기 되게 힘들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 형태의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일희일비하지 않게 우리가 연금 좀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요. 유행 타지 않고 좀 이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뭐 짧게 그냥 뭐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좀 편안히 놓고 좀 장기적으로 갈 만한 그런 상품 소개가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말씀하시듯이 이제 장기적인 형태의 상품들을 고른 다음에 시장을 잘 안 쳐다보는 게 투자에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이 사고 팔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나도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두 번째 원칙은 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지키는 거다. 지킨. 비싸게 판 다음에 지키는 거. 그러니까 싸게 팔고 비싸게 파는 게 그 룰을 원칙인데 그 지킨다? 룰을 지키는 게 룰을. 두 번째 원칙이다.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웠다는 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부안해동해서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다 오히려 안 좋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알아서 자산 배분을 잘 해주는 펀드가 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펀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은퇴할 나이만 딱 지정을 해놓으면요. 처음에 은퇴까지 기간이 많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기간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처음에 뭐 20, 30대 투자할 때는 한 주식 비중을 한 80% 정도 가져가다가 네. 은퇴하는 시점 60살이 가까이 다가오면 한 40% 이하까지 이렇게 낮춰주는 거. 그거를 스스로 하지 않고 펀드가 알아서 해주는 알아서 해주는 거. 상품. 그런 상품이면 꾸준하게 매수만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 나중에 알아서 비중 조절까지 그러네요. 되니까 네. 뭐 잘 내가 신경 쓰기 어렵고 그렇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이면 그런 펀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자동 이체하시면서 자동 매수까지 해 놓으시면 알아서 다 사서 이제 자금을 장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그 회사에 가서 문의하면은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그쵸 증권사나 이런 데 가시면 은행이나 증권사 가시면 다 판매가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하시는 방법도 네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이슈가 뭐니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얘기 중인데요. 저희가 중간에 속보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그 부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그 체포영장 관련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의응답 중입니다. 생중계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라디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전 조사는 일단 1시 30분에 종료가 되었고 2시 40분 조금 뒤에 오후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 거부 중에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이 제공됐다고는 하는데 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연금에 대한 효용과 그런 유용성을 잘 알면서도 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좀 인출 전략을 알면은 조금 좀 선택하기가 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뭐 사람들은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하지는 못해도 또 줄이는 방법들은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있죠. 근데 예를 들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사람, 퇴직자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잖아요. 좀 많이 내겠죠. 예, 그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1억 원을 받으면서 1,0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이면 퇴직소득세의 한 10% 정도 되잖아요. 네. 이분이 이걸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나는 연금 계좌라고 하는 데다가 이체를 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 조금씩. 네. 그렇게 되면은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게 10%였는데 네. 그거에 30%를 감해 줍니다. 그러면 7% 7% 정도. 수율을 네네. 적용하고 또 11년 이상 수령하면 그때부터는 또 40%를 감면해줘서 그러니까 16% 정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이걸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으냐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좋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판단해 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금액이 크면 세금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부담들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보시고 아까 뭐 연금저축 IRP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이거를 뭐 저축 잘했다가 나중에 일시금으로 훅 찾아버리면 기타 소득세 16.5% 내야 돼요. 아이고, 세네요. 근데 이거를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이것도 수령하면 마찬가지로 세금이 얼마냐 그러면 55세부터 69세까지는 한 5.5% 정도 냅니다. 16.5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한 10%포인트 이상 세금을 낮춰갈 수 있는 거고 네네. 뭐 70세 넘어가면 4.4, 80세 넘어가면 네. 3.3 정도 내니까 이렇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연금 형태니까 예. 잘라서 그렇죠. 잘라서 어차피 가입한 목적이 노후소득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게 세금도 절감하고 노후에 월급 대신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저 2117님 처음 오신 새싹님이신데 아직 50세 중반인데요. 개인연금 10년 가입이 끝났는데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나요? 뭐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축하고 가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소득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제 받을 수 있냐? 이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해마다 정산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정산을 안 받더라도 난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되고요. IRP 같은 상품은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한테 적합한 상품을 가입하셔서 네. 적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건보료를 내는 대상도 역시 이제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노후에 소득이 많으면 건보료 폭탄 맞는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데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폭탄까지 좀 강한 표현 같고요. 많이 낸다. 일단은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득의 7.09% 정도 내고요. 네. 건강보험료에 나가는 금액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니까 전체 소득의 한 8%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전체 소득의 8%. 근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내가 한 해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을 다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5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거를 보고 그 금액의 한 8% 정도를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게끔 되어 있다. 네. 다른 소득 같은 경우 뭐 근로소득도 50%만 인정해주고요. 그 외에 다른 소득들은 다 100%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금 중에서도 이제 공적연금은 이렇게 건강보험료 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 있죠. 퇴직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적연금은 절반만 건보료 낸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안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적 연금이 좀 유리하다. 그렇죠. 예를 그러니까 들면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거를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해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또 거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하거든요. 아, 복잡하네 그것도. 근데 1,000만 원 안 될 땐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은퇴자분들 중에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 네. 있죠. 그런 분들은 건보료로 걱정하셔야 되는데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이런데 그 똑같은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집어넣고 연금 형태로 찾아서 쓰시면 거기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형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 형태가 아니고 네. 사적연금 소득 형태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자 배당 받는 거를 연금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나요? 아, 그거는 이미 이자 배당 받을 때 받으시니까. 소득으로 인정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저축 금액 자체를 네. 일반 금융 상품에서 할 거냐 아니면은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내가 투자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 빼내서 연금으로 넣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거기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네네. 저, 지난해 이제 그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네. 지난해 이제 연금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고 올해 또 트렌드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전망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연금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라면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이 더 중요하다. 적립보다 인출. 잘 모은 자금 잘 뺏으자는 네. 트렌드의 변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 관련된 문의도 되게 많았고 예를 들면은 뭐 아까 ETF 상품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ETF들 중에서도 분배금을 매달 주는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월급 대신 뭔가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한테서는 매달 뭔가가 나오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형태 월 단위로 뭔가를 지급해 주는 형태의 상품들 금융 상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네네. 연금 수령하는 데 있어서도 세금을 적게 넣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건강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형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뭐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제2차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하는 시절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심의 변화들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아주 애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1월이니까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올해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네. 연금 계좌가 없으신 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 내 만들고. 연금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저수지. 네. 저수지에다가 물 대야지 물이 많이 쌓여야지 나중에 받을 금액도 되게 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액션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투자는 한꺼번에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 자동이체로 네. 자동 꾸준하게 이체로? 납입을 한다. 그래서 네네. 어떤 표현을 쓰냐면 just keep buy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단순하게 꾸준하게 네. 계속 사서 모으면 모아라. 나중에 네. 큰 돈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제가 또 상황 연결 때문에 우리 상무님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